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최근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의 방식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근거를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단독 예산 수정안 제작에 돌입했고 이미 그 세부 내역 구성까지 마쳐서 단독 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단독 수정안은 300페이지가 넘고 그 어렵다는 예산안 시트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정안만 갖고도 내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 작업을 기재부 도움 없이 마무리해놨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단독 수정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을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기세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 접견했던 겁니다. 자, 이 접견을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급해진 거 아니겠는가. 그들도 15일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접견할 당시 민주당이 내걸었던 백드롭에 우리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했던 그 백드롭에 맞춰서 한덕수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거기에 한덕수가 앉으면서 민생예산 대 특권층 예산이라는 그 통쾌한 메시지가 나갔던 겁니다. 결국 올해 8월 말 이재명은 대표가 되자마자 다수당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겠다는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9월부터 야당 단독 예산안을 준비해왔고 12월에 완벽하게 완성해 놓고는 그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철저한 준비성이 최근 그 백드롭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야당은 사실상 책임 있는 여당이다. 오늘 윤석열은 원전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일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했다. 그 행사 장소는 경북 울진이고 현지 기온은 영하 1.7도에 불과했습니다. 극강의 한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극강의 한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내놓은 관련 입장을 보면 행사 자체를 취소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참석만 취소한 겁니다. 정말 참석자의 안전을 위했다면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앞뒤가 맞는 거죠. 그리고 지난 6월 윤석열은 원전 현장을 찾아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현장에서 안전을 경시하라고 말했던 윤석열이 원전 행사에서 안전을 고려하라고 말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69시간제에 대한 녹색병원 병원장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되면 단기 과로가 오고 그러다 돌연사가 발생할지 모른다. 돌연사 할지 모르는 제도를 내놓고는 안전을 고려해서 행사를 취소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또 입벌구했다. 시민들의 직관처럼 윤석열은 전날 과음했거나 이불안이 좋아서 늦잠 자는 바람에 급하게 행사 직전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춥다고 일 안 하는 대통령 처음 보네. 더 추운 곳에서 한파에 출근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일정을 취소해도 되는 거냐? 아, 이게 노동유연하구나. 이 정도 추위에 취소라니 대통령 온다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런지 걱정이다. 난 추워도 촛불 집회 간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중에 악천후를 이유로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돌연 취소했고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인사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목숨을 바친 미국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보다는 호텔방에 머물면서 TV나 보고 있다는 건 믿기 힘든 이야기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하나같이 몸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듯 열의가 없어 보인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영하 1.7도 기온을 두고 극강의 한파 때문이라고 윤석열을 쉴드시고 있습니다. 자,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날 춥다고 일 안 하고 비 쏟아진다고 칼퇴하는 대통령이 남들한테는 주 69시간씩 일하라고 하고 있으니 젠장. 라스뉴어사!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10대 고등학생이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남기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참사 현장에 함께 간 친구 2명을 잃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친구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죽음은 윤석열 책임입니다. 애도를 해야 슬픔이 해소되는데 그 애도를 막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함께 모이게끔 해서 슬픔을 나누게끔 하던가, 하다못해 트라우마 센터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를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되려 이러한 인면수심의 말들로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다가 죽었냐, 희생자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시체팔이 족속들, 마약 먹고 뇌진탕으로 죽었을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들, 그리고 윤핵관 권성동은 유가족 협의회는 세금을 횡령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핵관 장제원은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지운동에 불과하다,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윤핵관들이 이런 말들을 하자 12구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자님들에게 호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한이가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특감을 반대했을까요? 특수본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딸이 거기에 있었던 희생자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들이 있으시지요?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돼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지요?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골목에서 죽었다면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탄핵도 거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부모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도 지한이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탄핵 당시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래야 그 더러운 입을 다시는 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반성하십시오. 지금이라도. TV에 나와 떠들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고 걸러서 말하십시오.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 대한 마지막 충고입니다. 정파를 떠나 부모의 심정으로 국정조사하고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2구 참사의 진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에서 마약 수사에 집중하다가 경찰 기동대 출동을 막아 벌어진 참극입니다. 마치겠습니다.